자기계발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도 마찬가지로 모듈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상황 제시형과 모듈형 이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세트형 문제입니다. 외국계 게임 회사에서 신사업 기획을 담당하다 2년 전 교육용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 영업직으로 이직한 김대리는 최근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직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영업을 하면 신사업 기획과를 할 때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실적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팀 내에서도 실적이 제일 좋지 않아 매일 팀장 눈치를 보고 있고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아져서 조직 내 압박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기존의 신사업 기획 직무를 맡았을 때는 인정도 받고 성과도 좋은 편이었다. 다만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내가 이걸 잘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또 조직의 상황이나 방향에 따라 열심히 해놓은 사업 기획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의욕이 많이 꺾이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영업은 자신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에 했던 직무가 더 맞는 것인지 다시 의문이 든다. 그러다 보니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고민만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황이 좀 달랐던 거죠. 뭐 경기도 뒷받침이 안 됐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이 더 좋았던 것인가 이런 어떤 일종의 후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죠. 1번에 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김대리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1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2번, 업무 수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다. 막연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죠? 3번에 자신의 가치를 위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의지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직무가 바뀐 겁니다. 업무 전환이 있었던 건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에 업무 전환에 대해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맞죠? 5번에 직업생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게 더 맞았나? 라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자, 2번 향후 김대리가 자신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황 자체는 지금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번에 지금 나타나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책을 찾아 실행한다? 자, 단기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과거에 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을 제외하고 현재 자신이 흥미를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 이게 흥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성과 흥미는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과거에 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을 제외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돼요. 3번에 성장 욕구나 의지가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정신이요. 자, 의지 부족이나 성장 욕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전부 수용하여 모두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자기개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뭐 다수결인가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3번, 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음에 답하시오. 40대 직장인인 김대리는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말이 많이 들어서 외모에 자신이 없고 서국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김대리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했지만 자신의 성과를 잘 내세우거나 알리지 못했고 늘 주눅이 든 사람처럼 자신 없는 표정으로 회사에 다녔다. 그러던 중 팀의 리더가 바뀌었고 과거의 리더와는 달리 새로운 팀장은 김대리에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맡겼다. 새로운 팀장은 김대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팀원의 앞에서 자주 칭찬했고 그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했던 팀원들까지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새로운 팀장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한 김대리는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컴플렉스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성과를 인정받아 과장으로 진급하게 됐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리더가 중요하냐면 이 리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회사의 어떤 목적 그런 지향성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직원들, 자기 직원들까지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팀장이 들어와서 어떤 리더가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팀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원이 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치를 취하는 형태. 그렇죠? 아니면은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잘한다고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필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포커스는 김대리에 맞춰져 있는 거지만 자, 3번 볼게요. 김대리가 과거와 다르게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에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장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고요. 2번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의 팀과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 거죠. 됐죠? 3번에 외면적 자아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활용했다. 자, 외면적 자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면적인 자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능력을 끌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이다. 4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파악했습니다. 비로소. 그죠? 원래 본인의 능력은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파악해서 과장까지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자, 답은 3번. 4번, 김대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나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처리가 된 겁니다. 2번, 상사나 동료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지금 자아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를 돌아본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에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어떤 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초점 맞춰서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에 현재 내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된 거고요. 4번에 나는 직장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업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봤다.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다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외면, 누가 어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갔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6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입사 동기로 식품회사인 C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선임, 박선임, 이선임은 이를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세 사람은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선임, 아직 12시만밖에 안 됐네. 언제 퇴근하냐? 최수성님은 똑같은 일을 몇 번 시키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일이 끝이 안 보이네. 뭐 하려고 그 실험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휴, 퇴근하려면 5시간 반이나 남았네. 학교 다닐 때는 적성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러냐? 매일 지겹다. 김선임은 일단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직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난 이 일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박선임, 뭐 그렇게 투덜대. 어차피 돈 벌려고 다니는 직장인데 시간을 채워야지. 이선임, 이번 주에 뭐 하냐? 이랬습니다. 박선임은 뭐예요? 다 필요 없고 돈만 추구하는 거죠. 돈 벌러 왔으면 돈 벌고 가는 거지. 뭐 적성이니 흥미니 이런 걸 따져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자, 이선임, 나 실험 결과 볼 게 있어서 잠깐 회사에 나오려고.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프로젝트에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거든.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3개월 후에는 출시인데 기대되네. 자, 승진을 하더라도 이선임이 승진을 하게 되겠죠. 김선임, 주말에 회사 나오려고? 고성과자는 다르구나. 작년에 포상받더니 아주 탄력받았네. 탄력받았어.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하네요. 그죠? 김선임은 뭐예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고성과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선임, 넌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냐?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김선임, 그래서 행복해? 퍽에 들렸겠다. 비꼬는데 도가 텄어요. 주중 내내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나오게? 이선임, 저녁에는 여자친구랑 영화 볼 거야. 낮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일단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 있습니다. 자, 박선임, 얘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시비야? 내일 월급날이네? 이번 주말에 쇼핑이나 가야겠다. 봐둔 시계가 있거든. 박선임은 아예 대놓고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선임, 이선임, 박선임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셋이 갈려요. 완전 다른 부류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박선임이 일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은 1. 일에 대한 전혀. 박선임은 돈만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돈만. 그죠? 자, 그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신의 일에 흥미는 없지만 돈벌이 수단이기는 하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 강의를 나가게 됐을 때 이제 트러블이 생겼다. 그랬을 때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돈 벌러 왔으면 돈 벌고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따지냐라고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돈만 법니까? 어떤
또 맞아야지. 적성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저는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계속했지만 그래도 돈 벌 수단만 보고 있는 박사님이 어떤 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답은 4번. 6번. 김선임이 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언뜻 봐도 문제가 있는 두 명만 다루고 있습니다. 김선임은 뭐예요? 일단 적성이 안 맞아요. 그죠?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조직의 보상에 만족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의 행복을 찾아본다. 이건 누구예요? 박선임이죠. 박선임.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지금 그냥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됐죠?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7에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A 상사 해 영업팀의 이 과장은 영업본부 내에서 우수성과자로 꼽힌다. 전년도에도 최우수성과자로 선발되며 3년 연속 인사공과를 A를 받았다. 이 과장은 해외 영업에서 파트너사와 협력사와의 신뢰를 지키며 회사의 규정대로 일을 꼼꼼히 처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 미팅과 해외 출장 등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기한서 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남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업무 단위별로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뭘 할지를 정했다는 거죠. 미리 나와서.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딱 출근해갖고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뭘 할지를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높다. 또한 사내외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꼭 하고야 마는 영리한 모습도 보인다. 얼마 전 팀 후배가 저진 실수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본부에 손실이 나는 것을 막았고 본부에서도 이 과장하면 일과 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냥꾼이라는 병을 듣고 있다. 사냥꾼. 자, 가보겠습니다. 7번. 이 과장의 업무 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원. 여기서 인적 자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니은 상사 및 동료의 지지. 일단은 평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업무 지침 따르고 있죠. 정확하게. 심지어 미리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정리까지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맥 활용 능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과 그 다음에 관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사냥꾼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번에 다음 중 이 과장의 업무 수행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업무를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해버리죠. 그 다음에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르죠. 그것도 따르고 잘 했기 때문에 인사고과 A를 3년 연속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역할 모델을 정한다 그랬는데 이 글 내에서는 역할 모델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역할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벤치마킹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있으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를 묶어서 처리한다. 자,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은 이건 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에 맞게 순서대로 잘 배치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묶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아주 명확한 답은 아니에요. 업무의 제출 기한을 준수한다. 반드시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9, 10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볼까요? 자동차 제조를 판매하는 G사는 조직 내 위계질서가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G사의 조직 문화는 군대에 비유될 정도이다. 이게 사실은 군대와 비유될 정도의 어떤 이런 문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G사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신차를 완성했고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모여 최종 의사결정 회의를 가졌다. 대다수 임원들은 공을 많이 들인 신차의 디자인이 생각보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335 조용히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개발팀과 디자인팀의 발표가 끝나자 영업 담당 임원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려던 찰나에 대표이사가 먼저 일어나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치며 신차의 디자인을 칭찬했다. 군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군대는 무조건 상명하복, 무조건 위로 가는 순이죠. 그래서 그 판단은 무조건 위로 갈수록 이건 대표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판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형태죠. 됐죠? 자, 여러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함께 박수를 쳤다.
손을 들고 이야기하려던 영업 담당 임원마저도 대표이사의 안목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며 더 크게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자리에서 임원들 하나같이 다시 신차의 디자인을 걱정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나네요. 그죠? 신차가 출시되자마자 자동차 잡지들은 신차 디자인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고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인플루언서들도 자신의 채널과 SNS에서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문제라는 의견을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신차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를 보였고 회의에서 함께 박수를 치던 임원들은 역으로 대표이사에게 판매 저조에 대한 질책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일은 대표이사가 저질렀지만 임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번 가볼게요. G사가 잘못된 의사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과거의 경험이나 선호하는 가설에 대해 집착했다. 자,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고요. 상명하복, 군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 자, 리더의 시각에 부합하려고 하는 해바라기 관리, 부작용이다. 리더만 바라보는 형태인 거죠. 3번, 반대되는 목소리 부재. 4번, 틀리다고 생각해도 앞에서 이야기 못했다. 맞죠? 5번, 솔직한 의견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 총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지사가 향후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모두 결정하는 상황인 거죠. 1번, 상반대의 의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위험 신호. 맞죠? 2번,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3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으로 논쟁을 회피하는 문화를 왜 만듭니까? 그죠?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일이 잘 됐다고는 또 모르겠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죠? 답은 3번. 4번은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돼요. 즉 대표이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직업윤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모듈형 형태로만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업윤리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제시형, 이론 입각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자리에 있는 전화가 3번 정도 울리고 신입사원 A씨는 전화를 당겨받았다. 당겨받았어요. 당겨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A씨, 기억, 네, 땡땡물산 A입니다. 여기서 A라는 거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B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B라고 합니다. 자, A씨하고 B씨 모두 자기 그 회사 이름과 소속, 소속은 얘기 안 했네요. 그 회사와 자기가 누군지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자, B라고 합니다. 자재팀의 C대리님이 자리에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땡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C대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A씨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말이 짧죠. 그죠?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게 궁금해서 전화했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디로 가셨습니다. 어디 출장 가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겠죠. 자, B씨, C대리님은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건이라서 5시 전에는 통화해야 돼요. 자, 대리님 언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메모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꼭 A씨의 잘못은 아니긴 한데 메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쯤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급한 건이시면 핸드폰으로 직접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급하고 안 급하고 이거를 얘기한 거를 이미 등장했죠. 급한 건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매우 급한 거면 사실은 핸드폰으로 직접 해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전달하는 거죠. 급한 건이라 하더라도. 됐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전달을 하고 그 외 상황이라면은 직접 연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B씨, 대리님 개인 연락처를 몰라서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보시면 땡땡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B가 진짜 땡땡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B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락처, 개인 신상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핸드폰으로 직접 걸어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모하거나 메모해서 A씨가 직접 C대리한테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상황 자체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C대리는 신입사원 B씨의 전화 예절에 대해서 주의를 주려고 한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1번 부재시 전화를 당겨받지 말아야 한다. 당겨받아야 되죠. 안 받을 수는 없죠. 2번 처음에 바로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고 본인 이름만 말해야 한다. 회사 이름은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회사,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본인 이름까지 얘기하는 게 맞죠. 그 다음 3번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줬어요. 3번입니다. 4번 메모를 남길 때 용건이나 성명 없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남긴다? 그럼 전화해서 어떤 용건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5번 간단한 용건이라도 대신 처리하지 않는다. 간단한 용건은 대신 처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씨가 A씨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됐죠? 권한 바뀌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몇 줄 친 기억부터 미음 중 전화, 예절로 적절하게 응대한 것은 자, 적절하다, 가장 적절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기억, 네, 땡땡물산의 A입니다. 땡땡물산 무슨 부서의 A입니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뭐 어디를 갔는지, 왜 갔는지, 비운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대리님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다라고 했죠? 이게 애초에 들어올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시드리가 문제인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리을, 개인 신상 정보. 그죠? 이렇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자기가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상 정보.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3에서 5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구매팀 김 차장의 별명은 뱀장어이다. 뱀장어. 스리슬쩍 빠져나가는 데는 도가 텄기 때문이다. 그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수도 없이 많다. 업체별 세부 거래 조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매우 예민한 자료라 부서원들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물론 프린트도 금지되어 있었다. 자, 오직 팀장과 김 차장 그리고 담당자인 최 과장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데 김 차장이 파일을 잘못 저장해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차장은 팀원들 모두를 불러놓고 왜 니들은 중요한 파일을 따로 저장도 안 해놨냐. 나처럼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설정을 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니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1시간 넘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렸는지 담당자인 최 과장을 불러놓고는 일이 꼼꼼하지 못하네. 관리를 제대로 못하네. 담당자와 기술적 이해도가 떨어지네 등등 잔소리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창피한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죠? 자, 다음 중 구매팀 김 차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구매팀 김 차장에게 필요한 직장생활의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나 자신의 일은 내 책임이지만 나의 부서에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니죠. 물론 이걸과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 것도 책임 안 졌기 때문에. 2번 본인이 잘못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야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해당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구매팀 김 차장에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쎄요. 김 차장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태도, 행위 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1번 박주임 앞으로는 김 차장님이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돼. 그죠? 이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2번 김대리 앞으로는 기록하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해. 자, 이게 완전 골로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3번 송 과장 김 차장님의 무책임은 권력의 속성이니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자, 이 권력의 속성 자, 조절할 필요가 있어.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왜냐면은 이제 내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4번을 보시면 장주임. 김 차장님을 설득해서 김 차장님이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해. 4번이 언뜻 보면 맞는 내용 같은데 4번이 답이죠. 왜 4번이 답이냐면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대체로 바꾸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고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걸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그게 우선이긴 해요. 이 사람이 변할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5번 전대리 김 차장님이 하는 말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니 다른 경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아주 나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김 부장, 이 팀장 오늘 대표이사님께 보고할 매출 자료 좀 같이 봅시다. 네, 부장님 바로 출력해서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매출 보고서를 살펴보며 A 고객사는 이번 분기 매출이 안 늘었네요. 지난번 단가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이러면 역마진이 날 텐데요. 다음 분기에는 나아지겠죠. 자, 기억하시는 것처럼 A사에서 갑자기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요구한 수준으로 단가를 낮췄는데 생각만큼 주문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점점점. 김 부장, 그럼 이번 대표이사님 보고에서 이 부분은 빼고 갑시다. 이 팀장, 사실 들고 보러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 분기도 저희 예상만큼 물량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도 부장님이 전결하신 건이라 대표이사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선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까지 안 올라간 겁니다. 김 부장, 요즘 같은 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이런 걸 보고해야겠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혼날까 봐. 맞죠? 자,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나나 이 팀장 둘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음 분기에 나아지면 그때 보고 합시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래도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 이복을 꾀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보고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해서 책임은 지되 어떤 상황 자체를 반전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혼날까 봐. 특히 누가? 김 부장이. 맞죠? 자, 다음 중 이 팀장이 조직 생활에서 생활 과정에 겪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윤리적 갈등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바로 윗선이죠. 김 부장이 얘기하지 말자라고 자꾸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혼날까 봐.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이 팀장이 조직 생활에서 고민하게 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진실 대 충성. 진실을 말할 것인가? 상사에게 충성할 것인가? 즉 상사에게 충성할 것인가가 뭐예요? 라인을 탈 것인가? 2번 단기 대 장기. 자신의 결정이 단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단기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불확실한 거죠. 특히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네요. 3번 개인 대 집단. 자신의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해서 집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는 만약에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3번도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3개가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8,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 제가 엊그제 여기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왔는데 액정에 잔상이 생겨서요. 새 건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담당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을 판매한 A사원을 부른다. 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에 여기서 구매한 스마트폰을 며칠 사용해보니 화면에 계속 잔상이 생겨서요. 판매 시에 확인을 다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 후 이전에 C사 핸드폰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D사만 쓰다가 이번에 처음 썼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고객님 처음이시고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런 현상은 별 문제 없습니다. 쓰시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 괜찮을 거라는 건 뭐예요? 쓰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잔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쓰다가 불편을 느껴서 교환이나 환불받으려고 온 건데 원래 그렇다니요. 아나무인. 그건 고객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 거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래요. 황당하죠? 물건 사서 썼는데 갑자기 충전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고객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인을 설명해 주시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시든지 환불해 주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A 사원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윗선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매니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A씨 잠시 저 좀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8번 가볼게요. 다음 중 내용과 관련된 고객 응대 상황에서 A 사원이 고객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고객이 잔상이 생긴 원인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고요. 2번 고객이 가져온 제품의 상태를 먼저 살펴봤다. 자,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도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좀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새 거를 샀는데 2번이 답입니다. 3번 고객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는 어투.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다. 4번 고객의 요구나 요청사항에 대해 묻고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원인을 설명하거나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를 설명했어야 됩니다. 5번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매장 매니저가 A 사원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A씨 적당히 얘기해서 돌려보내시고 C사 제품에 대해서 문의해 주세요. 자, 일단은 적당히 얘기해서 돌려보내라는 것이 문제죠. 해결을 해줘야죠. 해결.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지만 1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에서 11번 물음에 답하시오. 김 부장, 이 팀장 잠깐 나 좀 보지. 이번에 결제 올린 신사업 계획안 말이야. 조사 분석한 데이터가 오류가 많은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 이 팀장은 자료 확인도 안 하나? 이 팀장이 결제했으니 나한테 왔을 텐데 말이야. 자, 이 팀장 헛소리를 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최악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저희 팀 박 과장이랑 손대리가 작업을 한 건이라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결제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김 부장 황당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팀장이라는 사람이 팀 구성에게 탓을 돌리는 거야? 이 기획안을 반려시킬 테니 다시 검토해. 이 팀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용에서 김 부장이 생각하기에 이 팀장에게 부족한 자세는 뭐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남에게 미루는 거죠. 남에게 미루는 거. 자, 그래서 책임,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 중 내용에서 이 팀장이 기획안과 관련된 부장과의 대화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바쁘다는 핑계로 결제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 2번 자신보다는 팀 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 3번 1차적으로 자신의 직무 태만에 대해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습니다. 답은 3번. 4번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준비하기보다는 계속 변명만 늘어났다. 5번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났다. 다 맞고요.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윤리까지 보셨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